자, 오늘은 그 8차시고요. 뉴턴 제2법칙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따로 제가 물리학원에서는 주로 요 유형들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ma=f라는 식을 세워서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뉴턴의 제2법칙과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시무시한 경우일 거예요.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는, 공기저항 무시하고 바닷가의 마찰력 무시하니까 무시무시 맞죠? 네. 그런 경우로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이제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F1, 왼쪽으로 F2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축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그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거나 합니다. 사실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F1이 F2보다 크다라고 하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도 오른쪽 방향이고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값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편하고요. 이거는 뭐 간단하죠. MA는 말 그대로 마 쓰면 됩니다. 예, 마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마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있는 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합력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F1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F2. 요게 사실 좀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F1과 왼쪽 방향으로 F2를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냥 F1 빼기 F2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합력이라는 말은 의미는 사실 요렇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의 질량을 알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안다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체가 이 순간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속도로 있는지를 알면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임의의 순간에 위치와 속도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결국에 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ma=f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경우도 쭉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하고 B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여기는 접착제를 발라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요. 밀면 A도 B를 오른쪽으로 밀겠죠. 그래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근데 얘는요, 얘가 만약에 속도가 2m/s면은 얘도 2m/s일 거예요. 얘가 3m/s면 얘도 3m/s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속도가 같아요. 그 말은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두 물체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얘도 무방합니다. 색깔이 왜 이래? 초록색이 예쁜데. 그래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요. 자, 보세요. 자, 이 물체의 작용하는 힘을 사실 모두 표시하고 엄밀하게 표시하면 아까도 생략을 한 게 있는데 중력이 사실 작용해요. 근데 왜 생략을 했었냐면 아까도 사실 요 중력이 작용했어요. 근데 굳이 생략한 이유는 중력만큼 요 바닥과 물체가 닿여 있는데 이 바닥이 물체를 위로 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위아래로는 힘이 0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더해봤자 0인 거는 표시를 안 하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중력 작용하고 여기도 중력 작용하지만 각각 수직 항력이 그 중력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위아래는 어차피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만 보는 건데요. 좌우만 보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A에만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 볼게요. A에만 작용하는 힘. 그럼 일단 이 힘은 A를 미는 거잖아요. 네. B를 미는 거 아닙니다. 네. A를 미는 겁니다. 이 힘은. 네. A를 미는 힘이 오른쪽으로 F 있어요. 그 다음에요. 얘는 A하고 B가 서로 맞닿아 있잖아요.
자, 서로 맞닿아 있으면요, 접착제가 발라져 있지 않는 이상 당길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서로가 서로를 밉니다. 그러면 A는 B를 어느 쪽으로 밀겠어요? 오른쪽으로 밉니다. B는 A를 왼쪽으로 밀어요. A는 B를, B는 A를.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대치되어 있죠. 이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습니다. 그거를 F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힘은 B가 A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고, 요 힘은 A가 B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순간 F도 이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 F1도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고, 요 F1도 요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로 보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작용점이 같아져 버려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뭐만 남냐면은 얘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운동방정식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전체를 하나로 본 거하고, A에 대한 운동방정식하고 B에 대한 운동방정식이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두 개거든요. 그래서 FM대로 풀면은 이렇게 두 개를 식을 세우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실제로 요령은요, 요렇게 두 개 세우거나 요렇게 두 개 세우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F1을 구하지 않아도 가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래서 F1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나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묶기만 해도 끝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운동 방식을 먼저 세우고, 그걸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분리해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로 하나로 묶으면은 전체 질량은 까만색으로 할게요. M 더하기 M, 요게 전체 질량이죠. A하고 B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질량이고, 그 다음에 좌표축을 안 세웠네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게요. 그게 낫겠죠. 근데 A는 마 쓰면 됩니다. MA는 마 쓰고, 다음에 이제 힘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거밖에 없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AB의 질량을 알고 F 알면 가속도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의 위치와 속도 알면 나머지 다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라고 하거나 B가 A를 미는 힘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이나 B에 대한 방정식 중에 하나는 써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습이니까 다 써보도록 할게요. A에 대한 방정식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됩니다. 가속도는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A, B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가속도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A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A에 작용한 힘은 F하고 왼쪽으로 F1, 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가속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얘는 계산해서 구한 거고, 얘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가 구해지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일단 B에 대해서 해볼까요? B는 이제 MA는 마 쓰면 됩니다. MA는 그래서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까지는 고민하지 말고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헷갈려하는 게 얘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B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에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얘밖에 없죠. A가 B를 미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만 있다? F1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F1을 구해라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면 얘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했을 겁니다. 이게 더 간단하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요, 이건 물어봅니다. B에 작용하는 R자임 물어봐요. 그럼 F1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자, 근데요, 자,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물어봐요. A에 작용하는 R자임. 그럼 R자임은 다 더한 힘이니까 얘랑 얘를 구해서, 얘는 이미 주어졌을 거고, 얘를 구해서 얘 빼기 얘 하면 되겠네. 이것도 훌륭하게 푼 거예요. 푼 건데 그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R자임은 MA입니다. 그래서 요걸로부터 가속도 구했잖아요. 그러면 요 질량에다 그 가속도 구하면 바로 합력입니다. 그래서 합력은 항상 여러분이 MA로 구할 수 있다.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힘을 다 더해서 합력을 구할 수도 있지만 가속도를 알고 질량을 알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냥 MA가 합력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하면 되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무시무시한 상황이 나옵니다.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실의 질량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경우입니다. 실의 질량은 표현이 안 돼 있죠.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요 녀석의 가속도를 구하고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실의 장력의 특징을 하나 알려줄게요. 요거는 한 번만 여러분이 그 증명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써먹으면 됩니다. 자, 결과를 알려줄게요.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은요, 모든 점에서 그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실은 마찬가지예요. 실이 빳빳한 실이 아니에요. 바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항상 팽팽한 상태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그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요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오른쪽이고요. 요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은 왼쪽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먼저 써놓을게요. 그 크기를 저는 보통 대문자 T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TT. 옛날에는 유행했던 노래지만 지금은 이제 잘 모르죠. 아나? 예. 근데 요 두 개가 같다는 거 증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필기하지 말고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대를 못하죠? 요 실의 일부입니다. 예, 실의 일부지 2부 아닙니다. 예. 자, 임의로 실의 어떤 한 부분을 잡을게요. 잡고요. 요 실의 질량을 M1이라고 또 보겠습니다. 일단 실이 질량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요거를 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양 끝에 실이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T1이라는 힘, 왼쪽으로 T2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하고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A는 0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MA = F를 써보면 간단하게 오른쪽 불소수로 잡고요. M1A는 T1 빼기 T2가 되죠. 그죠? T1 빼기 T2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은 무시한 상황이라 했잖아요. 사실은 M1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근데 얘는 0이 아니에요. 근데 0이랑 0이 아닌 거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입니다. 그럼 얘가 0이에요. 철수 아니고. 아,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량을 무시하는 이 무시무시한 실은 어느 범위로 잡으나 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점이나 장력이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써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 사이에 질량이 있는 물체가 연결되지 않은 하나의 실이면 그 실 안에서 작용하는 장력들은 모두 같다라고 여러분 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잘 이해했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제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시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 겁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럼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얘도 그 한 묶음에 작용하는 힘, 얘도 그 한 묶음에 작용하는 힘, 얘도 그 한 묶음에 작용하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작용점이 같아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방정식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m a는 마 쓰면 되죠. F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과 요 힘을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나머지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V는 V0 플러스 AT,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장력을 물어봤다. 장력을.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면은 A, B 중에서 선택을 잘 할 거예요. A를 선택하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곧 장력입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밖에 없으니까. 사실 중력 수직 환경이 있지만 운동하고 관계없으니까 뺀 겁니다. 그래서 MA는 T 하면 사실 끝난 겁니다. MA는 T 하면은 여기서 가속도 구해서 집어넣으면 장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B도 한번 써보면은 MA는 F 빼기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요 식하고 요 식을 더해 보십시오. 이때 더한다라는 거는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얘가 되죠. 그리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얘가 됩니다. 결국에 이 두 식을 써서 연립해서 나오는 식이 이 식이에요. 그 경우에는 이미 연립해서 나온 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식하고 연립할 두 식 중에 하나를 알면 그걸로 연립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방법이.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구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빼먹었는데 얘랑 얘랑 더해보세요.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이거 되죠. 그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F1 날라가고 F만 남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꺾입니다. 예, 꺾이는 거. 역시 무시한 경우입니다. 요 마찰 무시하고요. 실의 질량 무시하고 공기저항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얘는 꺾여 있죠. 꺾여 있지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꺾여 있지만 왜 그러냐면 얘가 아래로 2m 가면 얘도 오른쪽으로 2m 가요. 얘가 아래로 10m/s로 움직이는 순간 얘도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입니다. 매 순간 위치와 속도가 다 같기 때문에 가속도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면 B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두면 돼요. 이렇게 통일만 해주면 똑같은 부호가 똑같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통 어떻게 표기하냐면 요래 해놓고 이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일단 다 표현해 볼게요. 힘을.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중력을 다 안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수직 항력하고 상쇄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더 이상 운동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힘이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은 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힘을 표시해 보면 mg가 되겠고요. 아, 여기는 참 무시한 상황입니다. 도르래의 질량과 마찰도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실 사이에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방향만 꺾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실은 하나의 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점에서의 장력이 같아요. 그래서 실이 A를 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길 거 아니에요. 요 힘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T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정확히 뭐와 같냐 하면 질량이 라지 M인 녀석하고요. 이거 경사가 지면 안 되는데. 질량이 스몰 M인 녀석을 실로 연결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mg만큼 당기는 경우하고 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똑같은 장력 TT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속도도 같을 겁니다. 자, 보세요.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을 하나로 덩어리로 보면 얘는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mg. 얘는 마이너스 mg입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mg. 플러스 t예요. 아니, 마이너스 t 플러스 t예요. 근데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얘는 작용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사라지고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mg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 필요 없고 두 물체 질량만 알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중력은 거기다 g 곱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력을 구해라. 장력을 구했다면 A, B 중에서 A를 선택하는 게 더 편하죠. A에 작용하는 힘이 곧 합력이자 장력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MA 꼴 T 하면 요 위에 식에서 구한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T가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B의 작용은 R자임을 구해라 했다. 그러면 mg 빼기 T 할 필요 없이 사실 MA에서 끝내면 됩니다. MA에서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식을 마저 적어보면 얘는 mg 빼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저 검산해 보면 얘랑 더하면 얘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하면 T 마이너스 T 날라오고 mg만 남죠.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상황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상상을 통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는 거 하나, 분리해서 또 식 하나 이렇게 되오면
두 물체가 연결된 경우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세 물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하나, 나머지 중에 두 개 정도, 아니면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경우 한번 볼게요. 이 경우 이번에도 무시무시한 도르래가 나옵니다. 마찰 무시하고요. 그래서 이 실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고 해요. 질량이 더 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좌표축을 세울 때 기왕이면은 속도 방향이나 가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결국 A는 아래쪽으로 속도가 증가할 거고 B는 위쪽으로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A 입장에서는 아래쪽, B 입장에서는 위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예요. 저는 보통 이때 표현하기는 그냥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아래쪽이 플러스고 B는 위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을 표시할 겁니다. 힘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미리 표시하지 말고요. 그냥 크기 적고 방향은 화살표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식 적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중력 둘 다 무시할 수 없죠. 라지 mg도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고 스몰 mg도 운동 방향하고 나란합니다. 그 다음에 tt 이렇게 있죠. 요거 방향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실은 무조건 잡아당깁니다. 물체를 둘 다 위로 잡아당기죠. 둘 다 위로 잡아당기지만 방향은 사실 다른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얘는 A 입장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거든요. 얘는 위쪽이 플러스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히 무슨 상황하고 같냐 하면 얘를 또 펼쳐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1m 내려오면 얘도 1m 올라가죠. 얘가 아래로 3m/s면 위로 3m/s입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가 다 똑같습니다. 변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지 m인 녀석하고 스몰 m인 녀석이 이렇게 수평면에서 연결돼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는 라지 mg, 이쪽으로는 스몰 mg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황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걸리는 장력은 tt가 될 거예요. 각각 tt. 이 상황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라지 mg가 스몰 mg보다 크니까. 그럼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전체 질량이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에다가 가속도 이까지 마 쓰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라지 mg 빼기 스몰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만 알면 가속도 구할 수 있어요.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됐나? 자, 이번에 이제 또 장력을 구하라. 이때는 뭐 A를 구해도 되고 B를 구해도 유불리가 없어요. 둘 다 힘이 두 종류니까. 그래서 A에 대해서 하면 MA는 마 쓰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MA는 mg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래서 위의 식에 전체 식에서 A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에 대해서는 MA는 마 쓰면 되죠. 이번에는 T 빼기 mg가 되죠. T가 이번엔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럼 맞는지 검사해보면 또 똑같습니다. 얘랑 얘 더하면 얘가 되죠. 우변끼리 더하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T 날라가고 mg 마이너스 스몰 mg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르게 적은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얘가요 아래쪽으로 4m/s로 움직이고요. 얘가 위쪽으로 4m/s로 움직이는데 그 속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럼 라지 m하고 스몰 m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네, 똑같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문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합력이 0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 여기 하나 더 달리면은 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문제 나옵니다. 그래도 일정한 속도면은 합력이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중력 더하고 요거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일정한 속도면은 합력이 0이다라는 거, 그건 항상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이제 다음 시간에 실험할 실험에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되는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이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 볼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요 질량 M인 물체를 경사각이 세타인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이렇게 낙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요 각도하고만 그 가속도가 관계가 있고요. 질량은 관계가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자유낙하한 거랑 비슷해요. 자유낙하도 질량하고 관계없이 가속도가 같잖아요. 빗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하고 관계없이 세타가 같으면 가속도가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요거는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물체의 가속도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 표시해 볼게요. 왜냐하면 ma 꼴 f를 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격 작용으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죠. 그 힘이 mg입니다. 새마을금고 무게였죠. 기억이 납니까? 네. 올해 1학년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mg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한 힘 찾아야 됩니다. 얘는 요 빗면하고 접촉해 있잖아요. 그러면 접촉에 의한 수직 항력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밉니다. 접착제로 붙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 물체는 빗면을 이 방향으로 밀고요. 요 빗면은 이 물체를 이 방향으로 밉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요 빗면이 아니죠. 요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얘입니다. 얘를 N이라고 할게요. 헷갈리게. 뉴턴이랑 헷갈리죠. 예, 걔도 제 그 오래된 습관이어가지고 수직 항력은 보통 N으로 표기하고 장력도 시간이랑 헷갈리지. 대문자 T. 하지만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요. 저는 익숙해서 안 헷갈립니다. 텐션의 첫 글자를 따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얘는요. 이 방향으로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는 운동 상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예, 요 빗면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얘가 막 이렇게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요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축을 제가 미리 잡은 거예요. X, Y. 그래서 얘가 운동 상태가 변하는 방향하고 변하지 않는 방향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분해할 필요가 없어요. 축하고 나란하죠. 근데 얘가 문제예요. 축하고 비스듬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줬습니까? 한번 벡터를 분해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러면 요 꼬랑지를 이미 지금 그렇게 그려놨는데요. 요 분해하고자 하는 벡터의 벡터란 말 쓰면 안 되죠. 분해하고자 하는 힘 화살표에 꼬랑지를 요 XY축의 원점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을 해요.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이렇게 비춥니다. 그럼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럼 자 보세요. 요렇게 하면 여기 그림자가 요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X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Y축에 그림자가 생겨요. Y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은 요 X축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분해를 하면 요 파란색 화살표 2개 더한 게 요 빨간색 화살표가 돼요. 그 말은 요거 하나 작용하는 게 결국에 요거 2개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화살표 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돼요.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요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얘 꼬랑지하고 얘 대가리하고 붙죠. 그렇게 붙인 다음에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 이은 게 2 화살표 더한 거예요. 그럼 얘를 옮겨도 됩니다. 평행이동 시켜서 요 꼬랑지를 요 대가리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요렇게 붙이면 화살표가 요렇게 되죠. 그렇게 해도 맨 꼬랑지랑 맨 대가리랑 이으면 요게 이제 2 화살표를 더한 게 됩니다. 방금 여러분이 배운 게 벡터의 분해와 덧셈이에요. 벡터의 분해와 덧셈. 이게 문제가 이제 수학하고 지금 이게 교육까지 안 맞으니까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합력이 0이어서
이쪽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는 거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R자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 꼴 이 R자임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보조선을 꺼야 돼요. 직각삼각형에 이제 를 그려야 되는데 저기다 보조선을 제가 이렇게 쭉 그어 볼게요. 연장해 가지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하고요.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죠. 예, 닮음이니까 요게 세타면은 당연히 얘도 세타입니다. 예, 세타이고요. 그다음에 요 세타하고 요 각도, 요 각도죠. 요 각도하고 세타를 합치면은 얘가 90도니까 90도가 돼야 되죠. 90도가 돼야 됩니다. 이까지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연장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자, 노란색을 그어볼게요. 요렇게 연장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도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이게 연직 아랫방향이잖아요. 연직 아랫방향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요 직각이죠 이게. 그럼 얘가 점이에요. 얘가 점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세타가 돼야 돼요. 세타. 얘가 세타가 돼야 돼요. 얘가 세타가. 자,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세타인데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제가 설명해 줄게요. 세타하고 90도 사이가 직각삼각형의 밑변입니다. 밑변이고 세타하고 마주 보는 변이 높이에요. 높이고 90도하고 마주 보는 변이 빗변입니다. 빗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맞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예, 농담을 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예, 이렇게 하고 요게 세타잖아요. 네. 요 세타면 사인은 요게 사인이에요. 빗변분의 높이 사인.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인이고요. 코사인은 이게 코사인이죠.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요게 탄젠트입니다.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이거를 잘 알고 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요건 밑변이죠. 밑변.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밑변은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밑변은 요게 지금 빗변입니다. MG죠. 밑변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 되죠. 다시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되죠. 다시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되죠. 네.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 뭐예요? 밑변.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따라서 얘는 빗변인 MG에다가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세타한 거하고 같아요. 코사인. 이게 물리학에서 자주 하는 그 힘의 분해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R자임, 사실 얘는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연습삼아 해본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근데 요건 요거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하고 마주보는 높이입니다. 그럼 높이는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높이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빗변이 뭐예요? MG죠. MG,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는 뭐예요? 높이. 예,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가 MG 사인 세타. 힘겹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결국에 R자임은 뭐가 R자임이 되냐? 얘가 R자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날아가잖아요. 날아가고 여기 R자임이 됩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MA는 마스면 되죠. 마스고 지금 플러스 X축 방향으로 MA 그래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는 MG의 사인 세타가 돼요. 사인 세타가 돼서 여기 보면 사인 세타 되고 좀 밑에다 필기를 해두십시오. 요거는 그러면 뭐라고 앞으로 내가 표현할 거냐면 얘는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이라고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특징인데 일단 얘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결국에 A는 G 사인 세타가 돼요. G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는 M과 관계없어요. M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2배가 되어도 가속도는 똑같아요. 질량이 3배가 되어도 가속도가 똑같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실험해 볼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500g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타를 5도로 맞춰놓고 수레만 이게 굴려보고 수레 위에 500g짜리 추를 올려서 질량을 2배 한 채로 굴려보고 할 거예요. 그래도 가속도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5도하고 10도를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G 사인 세타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론값을 계산해 보고 9.8 곱하기 사인 5도 9.8 곱하기 사인 10도를 미리 계산해 보고요. 그럼 미리 계산해 오십시오. 숙제입니다. 계산해 가지고 실제 실험값하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네. 이거를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또 알아두십시오.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요거는요. 세타가 같으면 M에 비례합니다. 이게 문제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사면에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막 이래요.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질량이 만약에 1대2잖아요. 질량이 1대2면 요 성분도 1대2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빗면의 기울기가 같은데 질량이 다른 물체가 막 있으면은 질량의 B만 알면 그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B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M, 2M이면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은 F1, 2F1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미지수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할 때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예시를 들어야지 그게 그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 텐데 일단 이 빗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선암기 후 이해. 완벽한 암기는 이해한 것과 같다. 이 특징들을 좀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네요. 좀 오랫동안 그거 하겠네. 그때 이제 빗면 위에 수레 가속도 측정하는 거 할게요.